짜서 왼쪽 어금니 아래부터 닦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팩트의 날들만 계속하는 것들은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죠? 거의 뉴스예요, 뉴스. 뉴스들은 사람이 일어나는 팩트들을 그대로 나열하잖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논란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뭐냐 하게 되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EBS에 왔을 때 상황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얘기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가장 노멀한 대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재미가 없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간중간에 듣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어떤 전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아까 뭐 지하철에 낑겨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서울의 지하철이 참 너무 복잡하거나 뭐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머리 빗고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재미없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재미없는 스토리고 뭔가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처럼 답이 나오면 어떡할까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토리를 잘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았다. 네네. 사실 저는 그 피디님 말씀하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신발 신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좀 보셨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씩은 살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여기 증인 됐다 증인.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여기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세 대답에 대해서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팩트나열은 아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장단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느끼셨겠지만 그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이유는 거기 안에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잖아요. 아, 저 친구는 할머니랑 사는구나. 아, 저 친구는 할머니하고 는 조금 성격이 내가 TV 어디서 봤던 그런 성격이 아닐까? 약간 그런 호기심이 좀 생기고 나중에 할머니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생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에 살고 좀 성격이 이럴 것 같구나. 그런데 내 타입이야. 뭐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인데 제 타입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사는구나. 저 친구한테 서울은 하면서 개콘에 나오는 시골 사람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정보를 얻죠.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지금 습득하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찍든지 간에 정보가 그 안에 얼마만큼이 담기게 하느냐를 치밀하게 사실 편집할 때는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를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게 편집을 할 때 일정 부분 2분 정도 안에 내지는 5분 정도 안에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사실은 은근하게 다 정보를 집어넣는 건데 정보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정보량이 많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편집할 때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제대로 편집을 한다면은 스토리가 재미있으면서도 정보는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도 해요. 그런 점에서 스토리의 재미라는 부분과 이제 제가 정보라는 부분으로 일단 좀 나눠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보를 습득한다는 면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다 좋았고 또 재미있게 말씀하시려고도 노력도 하셨어요. 정보의 양 조절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정보량은 아주 많지는 않으면서 적절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양이었어요. 두 번째 재미 부분인데요. 이게 참 어렵죠. 정보량 조절하는 것도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의 어려움은 뭐가 어렵냐면요.
강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정 정도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거나 너무 나한테는 이게 재밌는데 다른 사람한테 얼마만큼을 줘야 이게 소화가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잃기 때문이거나 내지 욕심을 과하게 부리기 때문이거나 내지는 본인의 성격상 강박증이 있기 때문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힘든 거고 재미를 주는 부분은 그냥 힘들죠. 우리가 다 애드리브를 하든 개드리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제일 힘든 것도 어떻게 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일까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에서도 모든 스토리는 재미가 있어야지 듣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좀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법을 쓴다거나 내지는 아주 깨알 재미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깨알 재미의 어떤 사사롭지만 즐거웠거나 내지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섞죠. 여러분도 지금 다 섞었단 말이에요. 지하철 이야기, 그다음에 컴팩트 이야기, 파운데이션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다 하나씩 섞었는데 이걸로 승부를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주구장창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디어 회의죠. 이게 승부거리가 될 것이냐 이 스토리에서. 시청자가 해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 이야기로 흡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잘 안 되면 또 무슨 방법을 쓰느냐. 이건 잘 되고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일단 찾아야 돼요. 이 아이디어는. 다들 여러분이 구성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 때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소재를 찾을 때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재미를 더한 또 한 가지 방법이 구성의 이제 순서죠. 느닷없이 꼭 여러분이 사건 순서대로 그래서 말하지 않는 방송이나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은 사건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거니와 특히 방송에서는 너무 많이 뒤섞으면 시청자들은 힘들어해요. 이건 영화관에 가둬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주방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꼰다던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적절한 선 어느 선에서 눈을 확 잡아당기는 시간 배열이나 내지는 사건 배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너무 어렵게 꼬아서 해석이 잘 안 되지는 않는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이제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편집대 회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는데 애들이 먼저 일어났다. 미역국 없는데 딸 오늘 생일인데 근데 나 미역국 어젯밤 안 끓여놨네? 시리얼 그냥 먹이면 안 될까? 모른 척하고 자야지. 안 일어나. 시리얼 먹는 소리 난다. 이제 일어나야지. 시리얼 어떡하지 미안하지? 너무 미안하네. 엄마가 깜빡했네. 시리얼 벌써 먹었네? 이렇게 말한다. 다시 그리고 누워서 또 잔다. 나 어제 너무 1시에 들어와서 어제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네? 여러분 이제 저 여자는 진짜 바쁜가 보다. 회의를 어제도 밤에 1시까지 했다는데 어쩐지 지금 얼굴에도 막 피곤이 찌들어 있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침 누워서 자다가 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는데 아들은 다행히 좀 커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씻는다고 했죠. 쟤 굶는구나. 그걸 모른 척도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따가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계속 자면서 계산해보니 9시 반에 일어나면 막 괜찮을 것 같아. 잠시 후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이건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아예 남편이 일어난 줄은 사실은 몰랐고 화장실 가는 소리에 알았다. 남편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래요. 자다가 9시 반이 됐는데 아직도 일어나기가 싫어. 난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1분만 더 자면 어떨까? 그때부터 1분, 2분, 3분에 15분을 연장해서 9시 45분까지 연장을 최대한 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대신 자면서도 15분을 연장하는 대신 포기할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계산이 동시에 돼요, 사람이.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 잠자는 와중에 그 몽롱한 타임에도 내가 15분을 연장하면서 빼야 될 것들 3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주 사사로운 것들이죠. 빠지는 것들. 머리를 드라이를
뭐 안 한다거나 뭐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 있어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딱 11시에 정확히 버스에 올라탔죠. 이거 지키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제 스토리란 말이에요. 정보가 있고 제가 그 여러 개의 정보 중에 알람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게 화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직업병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도 마치 그걸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디님이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 제가 지금 짧게 이야기했지만 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와 성격까지 알아가신 거예요.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못하고 제가 지금 그냥 막 애드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건데 나중에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미리 편집을 하고 해야겠죠. 이런 이야기도.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 번데기 앞에서 부추를 잡는 게 아니었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저보다는 디테일하게 그 가운데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이어갈게요. 그 영상 잠깐 보세요. 네, 일부 보세요. 플레이가 안 돼요.